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9월 8일 일요일이고요. 제 저번 주 S&P 500 투자 일지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토요일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판교, 과천 이쪽으로 아파트 임장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음 집을 정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요즘에 하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들 계좌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저도 거의 1% 가까이 저번 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저같이 평범한 서민일수록 더더욱 또 S&P 500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인데요. 이게 지금 36.97%인데 이게 100%를 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이상을 유지를 하면은 저는 제 스스로 내가 경제적 자유 달성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할 거고 퇴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S&P 500 가지고 좀 지탱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내가 만약에 죽도록 힘든데 회사를 꾸역꾸역 나가야 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은 탈피했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아파트를 이제 보고 왔다고 말씀드린 게 제 자산의 한 86% 이렇게 아파트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아파트를 잘 갈아타야 저의 전체적인 자산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5억 6,300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은 소득 5분위 소비지출 통계를 보고 뒷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위 20%는 한 달에 한 480만 원 정도를 쓰고 살고 이거를 1년이면 5,800만 원 이걸 S&P 500 투자 수익률인 10% 가지고 만들어내려면 5억 6,300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산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의 진행 상황은 보시면은 여기 목표 달성 기울기가 낮아졌죠. 하지만 이 점선대로 가야 되는 저의 목표 경로인데 이것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한 2억 원래 1000이 넘었었는데 한 2억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S&P 500을 투자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거 아마 월요일엔 더 떨어질 텐데 VO가 S&P 500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죠. 이게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떨어진 건데 월요일 되면 타이거 S&P 500도 이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제 자산은 더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주가를 보면은 S&P 500 정말 많이 떨어졌죠. 5,600, 5,700 가까이 가던 게 이제 5,400으로 떨어졌고 3.91% 하락을 했네요. 달러도 0.18%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한두 주, 1, 2개월 이렇게 하락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다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하게 될 텐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상승하고 하다가 하락한 적이 있고 상승하다 하락한 적이 있고 이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하락은 보통 상승은 길고 그래서 롱이라고 하죠. 하락은 짧다 그래서 숏.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드디어 S&P 500을 정말 장투할 수 있는 사람이 걸러지는 시험에 들게 하는 시기가 왔고요. 살짝만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S&P 500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한 10년 전 주가로 회귀한다. 이러면은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이 차트 하나 더 추가해 봤는데 제 계좌의 바로 전주 대비해서 수익률과 수익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봤는데요. 이번 주에 45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월급이 지금 일주일 만에 날라갔습니다. 하지만 잘 될 때는 한 주 만에 5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좌가 상승할 때도 있었죠. 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동안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올해 투자 수익률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익금은 2천만 원 가까이 가 있던 게 지금 1천만 원으로 됐고 수익률은 11.54%. 여전히 흑자라는 거. 올해 투자 수익률 보면은 투자 수익금 이쪽 라인
막대가 계속 오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투자 수익금으로 이렇게 월급 받은 걸로 투자 원금을 이렇게 늘려가겠다. 저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20년 후에 쓸 돈이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제 투자 목표를 세울 때 기준이 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3분기 끝부분 정도 되면은 9월 달이죠. 9월 달에 2, 4분기 6월 달까지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서 가게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2, 4분기,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겠죠? 이때는 전체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5%가 늘었고 지출은 4.3%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지출은 4.3%가 늘었고 수익도 늘긴 했죠. 하지만 0.8%가 더 적습니다. 수입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쓸 거 쓰고 생활비 쓸 거 쓰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할 텐데 저축할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뜻하고 있죠. 물가가 이제 급격히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거고 경기가 워낙 불황이라고 하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로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63.4% 이렇게 근로소득을 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사업소득, 자영업자분들. 근데 여기 보면은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이렇게 금융자산 같은 걸로 돈을 벌어들인 경우는 정말 적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금융소득이 좀 더 늘어나서 우리의 가계소득 항목에서 좀 비중을 넓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8월 달에 2%가 올랐어요.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물가 계속 오르면은 빠듯한 월급으로 추석을 보내는 것도 이제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년 매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오릅니다. 월급이 이렇게 따라서 오르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그냥 화폐로 갖고 있을 때 10,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국밥이 예전에 순대국밥이 한 그릇에 10,000원이었는데 그래서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난 그게 똑같이 10,000원 계속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물가가 올라서 순대국밥이 11,000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못 사 먹는 거죠, 이거를. 아니면 사 먹더라도 원래 받던 정량의 한 95% 정도 이렇게밖에 못 먹는 게 되는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현금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다 써버리고 즐기면 살아버릴까? 욜로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현금이 있으면은 이거를 S&P 500 같은 우량 자산 혹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 고소득 직장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계속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쟁여놓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SPY라고 하는 S&P 500 ETF랑 그 상승 추이가 맞먹는 아파트들이 진짜 뭐 주요 급지에 있습니다. 압구정이나 뭐 평촌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 여의도, 뭐 서울, 그리고 분당 판교 쪽 아파트들 이런 데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비싸서 못 가지 살게 해준다 그러면 마다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를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잘 보유할 수 있도록 대출 잘 갚아 나가도록 직장 다니고 하는 것도 기술이 아닌가. 우리 이제 이쯤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경기 사이클은 언제나 이제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힘든 시기가 반드시 오는데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것, 내 자산을 잃지 않고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요즘에 핫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는 금투세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혹시나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더 나빠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 숨겨진 속셈이 있네, 어쩌네, 상호펀드를 위해서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순전히 저의 개인 투자자적인 입장에서만 좀 보면은 현재 수준대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적용이 된다면 어차피 전 20년 이상 S&P 500을 투자할 거고 그 이후에 연간 생활비 정도를 뺏어 쓸 건데
기본 공제가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을 늘려준다고 하면 그거죠. 제가 1억 이상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세금을 추가로 뜯기지 않는다는 말이 될 거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490만 원 가까이가 수익 생활비로 쓸 수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5,800 정도를 인출하게 되겠죠. 계좌에서.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내가 5,800만 원만큼만 수익을 빼겠다라고 하면은 1억을 넘지 않는 거죠.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래서 이 금투세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손실 이율 공제 기간도 뭐 5년에서 10년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좀 그 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1번 조건에서부터 저는 넘기지 않을 테니까 그 5,1억이라고 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ISA를 더 많이 투자해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금액을 2천만 원 한도에서 지금 3천만 원 늘려줬기 때문에 저같이 ISA 계좌를 활용하는 사람한테는 또 좋을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안에 있는 거 건보료 산정에서도 금투소득을 제외해준다. ISA로 뭐 투자하면은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금투세 하든가 말든가, 저 아직까지는 저의 그 S&P 500 투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과거 제가 뭐 40년 가까이 살아와 봤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뭐 어떤 속셈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왈가왈부 해봤자 내 아까운 에너지와 시간만 쓰게 되는 거고, 그걸 시행하게 됐을 때 나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저의 S&P 500 ETF 보유 수량 현황,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그 저희 포트폴리오 그리고 학습하는 것들, 지금 이 예수금리 35% 정도 수준으로 아직도 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네, 이번 주에 아마 시행을 하게 될 텐데, ISA 만기 도래가 이제 9월 18일인데 추석 끝난 직후죠. 해지한 다음에 다시 ISA 새롭게 가입하는,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해서 3천만 원까지 불입, 3천만 원에 10%, 300만 원까지 이제 또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내년에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절세해보는 그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